이러한 민족 문화를 알고 계셨을 세종대왕님께서는 가운데중이라는 글자가 둘로 갈라지게 해달라는 의미의 향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훈민정음 서문에 표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제의를 간합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과연 어떠했길래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당시의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징기스칸의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명국을 건설했습니다. 조선 건국보다도 24년 빠른 건국이었습니다. 명나라는 건국 초기에 도읍을 남경, 난징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다 두었다는 소리죠. 명나라의 3대 황제로 영락제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자였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베트남을 정벌해버리고 명나라의 영토로 복속시켜버립니다. 베트남에 뭔가 고깝고 말을 잘 안 들었겠죠. 영락제는 집권기간 내내 몽골과 여진족 정벌을 위해서 만주 일대까지 대규모로 군사를 보냅니다. 5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백두산 바로 옆에다가 군사기관이었던 건주위라는 것까지도 설치합니다. 조선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사방천지 대륙 여러 나라들이 마구 때려잡고 조선의 국경 가까이에다가는 명나라의 군사기관까지 설치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베트남과 몽골, 여진족들이 아주 크게 호되게 당하는 것을 조선의 입장에서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실로 아슬아슬했을 것입니다. 여차하면은 조선으로도 군사를 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명나라가 옆에 나라들 때려잡을 뿐만 아니고 1421년에는 남쪽 난징에다 두었던 도읍을 북쪽 베이징으로 옮겨왔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척지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저 밑에 있다가 이쪽 북쪽으로 쭉 올라온 것입니다. 세종 즉위 바로 3년째였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막 휘두르던 명나라가 바로 가까이 온 것입니다. 조선은 극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태종과 세종대왕께서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을 국제 정세에 변화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나라 영락제가 조선의 여자들이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서 사신을 보내와서 야, 여인들을 바쳐 이렇게 강요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무수한 여성이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 사진입니다. 태종은 명나라의 영락제라는 왕이 베트남을 정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100여 명의 신하들을 모아서 야, 베트남 정벌을 축하하자. 이런 글을 쓰게 하고는 제일 잘 쓴 것을 골라서 영락제한테 보냈습니다. 아부한 것이죠. 이 사진은 태종 이방원의 사인입니다. 태종께서는 명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명나라에 대해서 먼저 납작 엎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는 4대주의를 취했다. 지금도 4대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4대 시작이 바로 태종 때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이나 몽골 꼴, 여진족 꼴 안 날려면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과 우리 조선의 신하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이 4대 주의 이면이 어떠했는지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태종 임금은 병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불러가지고 명과의 전쟁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토록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베트남을 정벌할 때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4대 예를 잃는다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지성껏 섬기는 척하고 또 뒤로는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미를 전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화급한 일이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종 임금의 4대였습니다. 태종 임금뿐만 아니고 그 당시 조선의 신하, 왕과 신하들의 공동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1422년 태종이 사망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424년은 명나라 그 무시무시하게 병력을 휘두르던 명나라의 영락제도 몽골 원정 중에 병이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갑니다. 명나라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쿡쿡 마구 찔러대면서 정벌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바로 이러한 때 1446년의 일입니다.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남과 다른 우리 민족, 우리의 말을 표기한 문자입니다. 태종께서 말했죠. 태종 임금께서 4대 예를 조금 더 소홀히 하지 말라.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아버지 태종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훈민정음은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걸 몰랐겠습니까? 4대에 애에 거슬릴 수도 있다. 이걸 모를 정도로 무신경한 분이셨을까요? 훈민정음이 명나라 민족과 다른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그 기치를 든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단순하게 어린 백성으로 하여금 수비 이겨 날로 쓰며 편안케 하겠다. 이것만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버지 태종께서는 조금이라도 4대 예를 잃는다면 명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쳐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조정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훈민정음 창제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명나라가 내버린 이름, 명나라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를 이름, 중국이라는, 중 플러스 국이라는 생뚱맞은 이름을 떡하니 박아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과연 부주의해서 중국이라는 이름을 썼겠습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태종은 명나라에 대비해서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미를 쌓아두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당시 분위기는 살벌했으니까요. 태종과 세종 두 분은 물론 온 조정의 신하들이 명나라가 제발 둘로 갈라져서 두 쪽으로 쪼개져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달라고 은밀하게 염원했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두 쪽으로 쪼개지지 않는다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여차하면은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여실히 실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종대왕님께서는 훈민정음 창제 작업을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관련된 누구인가로부터 한번 향가의 향언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그늘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명나라 건국초 자기들이 이름을 지을 때
후보 중에 이름 후보 중에 하나로 대 플러스 중이라는 글자를 쓸라 했었고, 그런데 그 중이라는 글자가 우리 우리 민족의 향언으로 본다면은 두 쪽으로 쪼개지다라는 뜻을 가진 향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언은 무시무시한 것이라서 하늘에다가 이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은 진짜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종대왕께서 마침내 이를 간합하셨을 것입니다. 간합하셨거나 또는 모른 채 하셨을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과 이름 모를 관계자, 그는 향가를 아는 자겠죠. 세종대왕님과 이름 모를 관계자가 극비리에 훈민정음 서문을 완성시켰습니다. 극비 중에서도 극비장임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명나라가 이 의도를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단방 군사를 동원해서 뭔가 요절을 내버리지? 향가에서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고 합니다. 이걸 중구사금이라고 합니다. 향어는 여러 사람이 부르면은 힘이 극단적으로 세워진다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읽으라고 훈민정음의 설명문 해례문에 딱 서문에다, 그것도 서문에다가 떡하니 박아 놓았을 것입니다. 과연 향언이 효과를 보아 명나라가 쪼개지거나 완전히 거덜이 났을까요? 지금도 우리 5천만 국민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것을 주구장창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속칭 중국인을 떼놈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이 떼놈이라 하면 몰라도 우리 민족만은 꼭 중국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가운데 중국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떼놈은 신사숙녀가 쓸 말이 아니지, 점잖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님께서도 누가 떼놈이라고 하면 어허 중국인으로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